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경매 투자의 소극적인 이유라고 해서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가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해보겠다고 도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이내 곧 포기를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부동산 경매 투자가 매력적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걱정 때문에 부동산 경매 투자에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마음, 그 걱정, 그 근심, 그 고민 던져버리고 부동산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경매 투자의 소극적인 이유는 경매 투자할 돈이 없어요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는 위험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동산 경매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과연 그럴까요? 정말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큰 목돈이 필요하고 경매는 정말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이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할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매를 못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좀 생각을 좀 바꾸세요. 부동산 경매 시장도 역시 100억 원 이상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도 있지만 단돈 몇백만 원, 단돈 몇천만 원, 1, 2천만 원만으로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비싼 물건만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투자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물건들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즉 저렴한 경매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목돈이 있고 난 다음에 부동산 경매 시작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자 2023년 2월 13일 기준 경매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물건들을 한번 조회를 해보는데 감정가, 낙찰가가 아니에요. 감정가 1억 원이 안 되는 1억 원 이하의 물건, 그 중에서도 아파트가 전국에 몇 채인가 봤더니 전체 509건이 검색이 돼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정가가 1억 이하인 아파트 경매 물건이 전국적으로 509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감정가라고 했어요.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그러면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하면 실제 낙찰이 가능한 금액은 이보다 낮은 7천만 원 혹은 6천만 원 대에서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500건 정도 된다고요. 자, 이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살펴봤더니 이 509건 중에서 최저 경매가순, 즉 최저가가 가장 낮은 금액부터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170만 원, 240만 원, 330만 원, 정말 컴퓨터 한 대 값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아파트, 그냥 부동산도 아니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이 170만 원, 240만 원, 330만 원 이 물건들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서 권리관계가 나름은 조금 복잡해서 이 가격대까지 떨어졌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2,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존재한다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나 부동산 경매 나는 못해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두 번째, 경매 투자 역시 똑같아요.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있기야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죠. 하다못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처럼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집이 없어. 그 집이 없다라고 하면 뭐 전세나 월세, 임차인으로 주거를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전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전세 보증금 전액 다 현금으로 납부하셨나요? 역시 그런 분들도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도 대출을 통해서 일부는 조달을 하고 일부는 내 자금으로, 내 돈으로 대출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경매 역시 똑같아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경락잔금 대출, 즉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때 제1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경락가, 즉 낙찰 금액의 80%, 그리고 감정가의 70%, 현 시세의 70%, 밑에 보시면 경락가율이라고 있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경락가가 예를 들어 65%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경락가의 65%까지 대출을 받는데 이 네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다주택자고 뭐 이런 조건들이 따른다라고 하면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무주택자이고 혹은 1주택자이고 비규제 지역에 있는 1주택 소유자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이런 정도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금융권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감정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1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다라고 하면 감정가 대비 70%는 약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경락가, 낙찰 금액이 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낙찰가의 80%, 즉 8천만 원과 1억 원 사이에서 낮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경락가율이 1억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에 받았기 때문에 약 한 67%의 경락가율을 나타내는데, 낙찰가율인데 제1금융권을 통해서는 1억 원에 낙찰받은 물건은 최소 6,700만 원까지 경락대출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낙찰가 기준으로 해서 50% 정도의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출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덜을 수 있는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 매입 금액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고,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5천만 원의 시드머니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 1억 원 정도까지의 물건을 내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나는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나 돈이 좀 모일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시드머니 내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들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5분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이 전체 아파트 물량의 80%에 달합니다. 전체 100건의 아파트 경매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 80건은 5분 만에, 5분도 안 걸려요. 1분, 2분 만에 권리 분석이 그냥 끝나요. 물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권리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런 물건들은 전문가들도 보고 그렇게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관련 자료들 다 찾아봐야 되고 법규 다 찾아봐야 되고 판례 다 살펴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자문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복잡한 물건들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물건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 뭐 10채 중에서 한두 채가 위험하다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이 위험하지 않는 8, 9채를 내가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 현황에 맞춰서 물건을 선택을 하고 경매 입찰에 참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돈이 없어서. 남들도 다 돈 없어요. 남들도 다 돈 없이 시작을 했어요. 돈이 많은데 미쳤다고 경매 투자를 합니까?
돈 많으면 그 사람들 경매 투자 안 해도 돼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좀 불리기 위해서 경매 투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경매 물건부터 접근해 보세요. 두 번째, 경매는 위험하다? 위험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 하지 않고 안전한 물건들부터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죠.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주식 투자도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야, 주식 투자하면 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 그래서 난 안 할래. 그러면 이렇게 설득을 시켜요. 위험한 종목들도 있지만 위험하지 않은 종목들도 많아. 위험하지 않은 종목 투자하면 돼. 원금 손실 안 보고 안전한 종목들 그거 선정해서 투자하면 돼. 뭐 이제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경매 시장도 똑같습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도 위험한 물건이 있는 반면에 안전한 물건들도 있어요. 안전한 물건인데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투자를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오늘은 경매 투자의 소극적인 이유라는 테마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권리 분석, 뭐 정말 2분 만에 3분 만에 뭐 이렇게 끝낸다라는 것들 유튜브에 보면 영상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아파트 권리 분석하는 방법 영상 한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